1980년대 오락거리라는 것이 참 변변치 않던 시절, 영화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. 그 중에서도 홍콩의 영화들은 참 가벼웠고 감칠맛이 났습니다. 어느 떡볶이집에서는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강시 영화를 대놓고 틀어줬고, 500원을 내고 입장한 만화가게 작은 골방의 14인치 브라운관은 극장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. 쿵후, 도교, 여형사, 삼총사, 조직폭력배, 뭐 하나에 꽂히면 아류작을 본물처럼 쏟아내던 그 작은 섬나라의 소프트 파워는 1997년 어느 날 중국이 되더니 사라졌습니다. 아직 중국이 아니었던 홍콩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저는 어쩌면 행운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도스 아저씨입니다. 요즘도 크리스마스면 TV에서 그거 해주나요? 나 홀로 집에? 1980년대 명절엔 TV에서 뭘 해줬을까요? 예, 단연코 취권이었습니다. 추석날 딴짓하느라 취권을 못 봤다. 돌아오는 설날에 보면 됩니다. 설날에 전반부만 보고 뒷부분을 못 봤다? 다음 추석 때 이어보면 됩니다. 그 시절 방송국 편성팀엔 명절 고민이 없었습니다. 취권이 있었으니까요.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은 홍콩 영화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. 어떤 형님들은 왕후의 외파리 시리즈나 이소룡을 이야기하시겠지만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. 어릴 때는 영화 귀타귀의 포스터가 온 동네 골목을 도배하고 있던 기억은 납니다.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화에 관심을 갖고 제 발로 극장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도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1984년 무렵이었습니다. 돌이켜보니 84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해였네요.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. 집에 VTR이라는 기계가 있는 애들이 제법 되는 거예요. 어릴 적 포스터와 극장 간판만 보고 침만 질질 흘리던 프로젝트 A, 쾌찬차, 오복성, 칠복성, 복성고조 등 소위 골든 하베스트 트리오라고 불리던 성룡, 원표, 홍금보 트리오의 영화들을 그제서야 친구네 집에서 비디오로 다 봤습니다. 눈이 번쩍 뜨였죠. 그 기회단에 가까운 무술과 스피드, 그리고 그 특유의 진짜로 아파 보이고 아픈 티를 내면서 아픈 걸 참으면서 액션을 하는 그 성룡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법한 그 액션들, 신세계였습니다. 졸라 재밌었죠. 특히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NG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. 그건 진짜 신의 한 수였죠. 처음 보는 날것의 장면들, 야, 이 양반 대역도 없이 진짜 하는구나. 그러니 애들이 더 환장하지. 마케팅의 천재야. 그 시절 우리들의 삼총사는 달타냥, 아라미스, 포르토스가 아닌 성룡, 원표, 홍금보였습니다. 그런데 왜 나는 맨날 홍금보였지? 그래서 그때 쿵우 도장도 굉장히 성행했었죠. 태권도는 좀 어린이들이 배우는 느낌이라면 한 중학생쯤 돼가지고 대가리가 큰 애들은 쿵우 18기 이런 도장에 많이 다녔습니다. 거기서 치권도 가르쳐줬나? 그렇게 성룡 영화가 곧 홍콩 영화였던 시절,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무협지에서나 만날 만한 기현을 만나게 됩니다. 제가 지난번 편에 살짝 언급했던 제 친구 재혁이, 그 친구한테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두 분이 각각 다른 극장에서 영사기사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. 그 제가 청량리에 위치해 있는 그 역사가 유구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. 청량리역 삼거리를 중심으로 극장이 3개가 있었는데, 하나가 오스카 극장, 그리고 동일극장, 그리고 상가 지하에 위치해 있던 미주극장이었습니다. 그 중에 동일극장과 미주극장의 영사기사가 우리 재혁이의 형들인 거야. 야, 이거 너무 구라 같다. 그리고 그 재혁이란 친구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이 형들한테 배달을 갑니다. 그러면 저는 그 친구 따라가서 무료로 영화를 봅니다. 영화 바뀔 때마다 그 시간 확인해 가면서 두 극장을 번갈아 가면서 개꿀이죠. 그때 양자경의 예스마담이나 강시가 나오는 영화를 그 두 극장에서 많이 봤던 기억입니다. 지금 양자경 누님 헐리우드에서 잘 나가시죠. 사실 저는 예스마담을 그닥 재밌게 보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건 그 양자경 누님과 거의 투톱으로 나오는 나부락이라는 서양 언니가 있었어.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. 찾아보니까 이름은 신시아 로즈록이라던데 그 광동어로 나부락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분이 그 청노리스라고 맹룡과강이라는 영화에서
이소룡이랑 콜로세움에서 싸우시는 분 있잖아요. 그 델타포스에도 나오시고 했던. 저는 그 나부락이란 누님이 그 청노리스 여동생인 줄 알았어요. 아니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? 싸움도 잘하고 하니까. 아니야? 나만 그래?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기도 해요. 죄송합니다. 아무튼 이 나부락 누님이 나중에 호해중 그 58년 개띠 중에 제일 예쁜 누님이시죠. 호해중. 이 호해중 누님이 주연한 땡큐 마담에도 출연을 하시거든요. 그때 저는 와, 이 누나 인성 쓰레기네. 고 몇 년 사이에 예스에서 땡큐로 갈아타? 배신, 배반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이 누나도 좀 억울한 구석이 있더라고요. 이 홍콩 영화계가 뭐 하나 터지면 아류작을 그냥 막 쏟아내던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예스 마담 터지니까 뭐 폴리스 마담, 뭐 북경 마담, 뭐 땡큐 마담까지 이러다가 템프로 마담까지 나올 기세였죠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제목들이 다 우리나라 배급사들이 그냥 거의 장명하다시피 붙인 이름들이었죠.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이 장르 자체가 아류작이기는 해도 제목을 무슨 막 마담류로 짓거나 뭐 이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배급사들이 그냥 여자 형사만 나오면 그냥 다 마담 네이밍을 해버린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수입업자들의 유서 깊은 포대가리 산업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. 그리고 모든 만화가게가 그렇진 않았지만 그중에는 일부 시청각시를 완비한 만화가게들이 있었습니다. 500원을 내면 입장 가능했던 그 만화가게 골방에서 폴리스 스토리와 성룡, 원표, 홍금보 트리오의 미니어처 버전인 꼬맹이 삼총사가 나오는 소호자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. 저는 그 소호자가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음악이 아직도 기억나요. 딴따단 따단 딴딴 딴따단 딴딴. 나 소호자 좋아했네. 그 컴컴한 골방 안에 자욱한 담배 연기가 아무렇지도 않던 시절에 그 싸구려 앵글에 올려놓은 14인치 TV는 대형극장의 70mm 대형 스크린은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줬죠. 그 폴리스 스토리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야 국내 개봉을 했는데 이미 볼만한 애들은 86년에 삐짜 비디오로 다 본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흥행 성적이 시원치 않았죠. 개봉이 너무 늦었죠. 그게 아마 경찰 내부의 비리를 다루는 스토리 때문에 50 정권의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6공화국이 되고 나서야 개봉을 한 거죠. 누군가 뭔가를 금지시킬 땐 그 금지시킨 놈을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신념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느 학교와 어느 떡볶이집에 가면 오늘 최가박당을 틀어준다더라 해서 버스 몇 정거장을 걸어가서 떡볶이를 시켜놓고 그 최가박당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최가박당 재밌었죠. 그 홍콩 버전의 아르센 루팡을 꿈꿨던 최가박당. 그때 홍콩이 참 도둑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런 시대였습니다. 홍콩 영화계는 뭐 하나 터졌다 하면 그 특유의 왕성한 생산력으로 아류작들을 마구 쏟아냈고 우리는 그 쏟아지는 물량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포대가리까지 해서 공개된 장소에서도 마구 틀어대던 시대. 비디오 대여점들은 불법 복제 비디오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던 시절이었죠. 그 불법 복제 비디오들은 하나같이 이 한문으로 된 중국어 자막 위에 한글 자막이 조악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. 그것도 참 이상했죠. 왜 중국어로 말하는데 중국어 자막이 있지? 그만큼 북경어보다 광동어가 더 익숙했던 시대였습니다. 그 익숙했던 광동어가 저는 좀 이제 어색해졌습니다. 들어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. 그 화려하고 왕성했던 홍콩의 문화는 1997년 중국으로 복속되며 이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. 이제 중국이 되어버린 홍콩은 뭐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그때의 홍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. 우습게도 저 역시 그때 그렇게나 좋아했던 강시각 홍콩 뛰어다니고 여형사들이 남자 깡패들을 때려 눕히고 서커스에 가까운 신박한 액션과 웃음이 있던 그 수없이 봤던 홍콩 영화의 내용들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어쩌면 중국이 되어버리기 전 홍콩이 홍콩이었던 시절, 그 시절을 제가 살았다는 게 행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제가 빠졌던 홍콩 영화의 시대가 여기까지일 리는 없죠. 윤발이 형님은 물론이고 조현희 누나, 청아 누나도 계시잖아요. 우삼이 형도 있고 큰가위 형도 있죠. 제 대가리가 좀 많이 큰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홍콩 영화 이야기는 다음 편에 다뤄볼까 합니다. 그럼 다음 편이 업로드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장수하세요.